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것은 이제 이번 이지테크 이벤트에 맞춰서 하나 새로 해볼 건데요. 영상을 하나 찍어 볼 건데, 시나리오 공략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게임 구성에 대한 그런 것의 설명 정도 되겠습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근접 보병, 정면전 보병, 근접 기병, 충격 기병, 원거리 보병, 원거리 기병 뭐 요런 걸 했었죠. 자, 근데 오늘 해볼 것은, 그러면은 너님은 병과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냐? 아니 뭐 창창궁이고 창보궁이고 창기고 창창충이고 창충충이고 창창궁이고 창궁궁이고 그런 걸 너는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휘부를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부대에 보면은, 자, 근접보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군단 대대도 있고 뭐 양손검사도 있고 튜턴도 있고 술탄 근위병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유닛은 바이킹 급습자, 중장 도끼병, 바람기와 호위대입니다. 이 친구들이 왜 좋냐면은 정면 돌격 확률이 10%, 얘는 10, 얘도 10%, 얘는 35%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인데도 챙병의 페널티에 구애받지 않고 적의 뚝배기를 날려버릴 수 있고, 그리고 양손 무기 혹은 도끼라는 점에서 원거리 보병, 즉 궁수죠. 궁수에 대한 데미지를 엄청나게 줄 수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이제 튜턴 기사단을 먹으면은 튜턴 기사단의 이 급습, 그리고 상단 방패, 이 급습에 대한 효과 때문에 뭐 도시를 깨는데 훨씬 좋을 수도 있겠죠. 군단대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뭐 삼림이랑 강에 대한 이동력이 무시가 돼요. 이동력 절감이. 그러니까 삼림이나 강에서도 이동력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정도로 굉장히 기동력 측면에서 괜찮은 유닛입니다. 군단대대는. 근데 너무 많이 나와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유닛이에요. 그리고 양손검사. 자, 양손검사는 그냥 올가한테만 쓰세요. 저도 쓸모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전 보병. 자, 일단은 스캇 장창병. 자, 스코틀랜드 장창병 같은 경우에는 강이랑 산지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이동력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유닛입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정면전 확률이 존나게 낮아요. 기본 45%고 앞몰이 올려도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쓰이질 않아요. 스코틀랜드 장창병은. 자, 그 다음 변경수위 창병에 딱 봐도 쓰레기 스탯이 하나 있죠. 절대 패하여, 영원히 패하여 퇴각하지 않음. 이게 진짜 개 구대기 스킬이죠. 자, 물론 정면전 효과는 스코틀랜드 창병이랑 비슷하지만은 뭐 스코틀랜드 창병이랑 변경수위 창병이랑 둘이 고지를 쓰자면은 변경수위 스코틀랜드 장창병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너무 좋아요. 자, 삼림에서 이동력 소모에 미치는 영향 무시가 있는데 이 기수 아군 사기 증가 매라운드당 플러스 1, 이게 도시 안에서 병력을 보충하는 게 아니면은 사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라운드당 플러스 1씩 주는 이 효과가 없으면은, 만약에 모랄빵이 났으면 그 부대는 그냥 다 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유닛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군단창병. 자, 군단창병 같은 경우엔 산지 지형 이동력 소모에 미치는 영향 무시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다단 반격 확률 20% 증가. 이게 뭐냐면은 다단 반격 확률이 뭐 두 번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전 확률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가 증가되면은 지금 59%인데 요걸 달고 있으면은 8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은 거의 무조건 정면전이 터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쓸 일은 거의 없지만, 군단 창병을 쓸 일은 거의 없지만은 혹시나 만난다면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유닛입니다. 자, 그리고 롬바르디아 장창병. 롬바르디아 창병은 일단 미늘창이라서 미늘창이 일단 제일 좋죠. 미늘창. 창병 중에서 미늘창이 제일 좋고요. 산지 무시, 그리고 돌격을 당할 시 반격 데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기병의 킬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롬바르디아 창병은 보라색이에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보라색 카드가 이 노란색 카드보다 덜 나옵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을 올리기도 굉장히 그렇고, 무엇보다 스위스 장창병이 너무 좋아요. 똑같은 능력치인데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아마 스위스 장창병만 떼구리로 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근접기병. 자, 일단은 낙타, 킹타, 갓타, 짱타, 낙타예요. 자, 낙타 같은 경우에 돌격 성공 시 적의 사기를 10포인트 하락시킴. 요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막 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제이콥스 포드 전투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사막 같은 경우에는 돌격 한번 성공하면은 사기를 막 30, 40 이렇게 날려버려서 두 방만 때려도 적이 모랄빵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많은 적들을 상대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 외에는 그냥 평범한 능력치고 그냥 그래요. 자, 그 다음 도끼기병. 자, 도끼기병 같은 경우에 아서왕의 주력, 아서왕의 그 병사죠. 전용 유닛이죠. 일단은 다른 유닛과 다르게 기사검이 아닌 도끼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사검 같은 경우에는 15%지만 도끼는 5% 더해서 20% 원거리에 추가로 데미지를 줄 수 있고요. 5%씩. 자, 기병을 공격할 때 데미지 5% 증가, 뭐 적군 방어 5% 무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쓸 일 없습니다. 일단은 도끼 기병이 원거리 보병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리고 낙타 같은 경우에는 기사검 같은 게 원거리 기병이고요. 원거리 보병을 근접 기병이 칠 때쯤이면은 예피는 거덜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후사르 기병. 없지만은 딱 봐도 쓰레기죠. 돌격 확률이 25%가 있지만은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얘는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되고요. 호혈. 네. 근접 기병이 반격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죠. 자, 그리고 코끼리. 우리 코끼리도 돌격 성공 시 적의 사기를 15포인트 하락시킴. 님 그러면 짱타보다 짱끼리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동력이 8이에요. 네. 강행군 없으면 못 씁니다. 사실 8이나 9나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면 할 수 있겠는데, 굳이? 실제로 근데 코끼리랑 이 낙타랑 이게 따로 들어가요. 군단 효과를 보시면은. 자, 여기 일단 세이브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돈이 없죠? 자, 요걸 보시면은, 자, 코끼리를 이렇게 넣잖아요. 자, 그러면 군단 효과가 이게 두 개가 중첩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돌격을 성공하면은 기본적으로 25포인트의 사기를 깎아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자,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아무거나 해서 들어가서, 여기 말고 이런 건 사막에서 봐야죠. 자, 사막에서 보겠습니다. 제이콥스 포드. 자, 여기서 기기는 경매치. 자, 여기서 보시면 사기가 한 번에 얼마씩 깎이냐면요, 50, 30 깎이죠. 자, 요렇게 되면은 사기가 0이에요. 방금 27 깎인 건 더 깎일 사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어차피 뭐 이동력이야, 뭐 사막에서 뭐 이런 거 숲지 한 칸씩 이동해서 때리는 거는 뭐 보병의 구나 코끼리의 팔이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병 대신에 코끼리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방어력도 괜찮고. 자, 그리고 그 다음 9호 기사단. 네, 9호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돌격 확률도 35%로 준수하고, 제일 좋은 능력은 이거예요. 치료. 진짜 간단하게 인접 유닛 라운드당 5% 병력 회복. 이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쓸 일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튜턴 기사단. 인접 유닛에 받는 피해 5% 감소인데, 사실 이 5%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 돌격 확률이 40%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쓰는 거고요. 이 인접 유닛 받는 피해 5% 감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조합은 9호 기사단, 튜턴 기사단, 그리고 나중에 뭐 성전 기사단, 이렇게 섞는 게 아마 최종 테크겠죠. 자, 그리고 충격 기병. 자, 제 공략에서 자주 보이는 유닛이죠. 중장 장창 기병. 나쁘지 않습니다. 다대오 유닛, 그러니까 풀스택, 전열 후열이 다 있는 3스택짜리 유닛을 공격하면은 데미지가 5% 증가하고요. 전혀 이동력이 5 이상일 경우 데미지가 10%가 증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한 충격 기병이에요. 사실 충격 기병은 다 좋아요.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노르만 기사. 뭐 똑같죠? 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철갑 중기병은 중갑 돌격 확률 20% 증가, 그리고 돌격 데미지 10% 증가.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돌격 확률 같은 게 얘들이 귀족 기병 같은 경우에도 58%예요. 이만큼 7레벨, 8레벨 막 이렇게 올려도 결국 나중에 되면 한 60% 정도가 된다는 건데, 철갑 중기병은 기본적으로 20%를 보정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0% 가까이 되는, 70%를 넘는 그 돌격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돌격 데미지가 10%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전을 못 뽑는다면은 차라리 이 친구를 레벨업 시켜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잔여 이동력 5 이상일 경우 데미지 10% 증가. 요거 두 개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픽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귀족 기병. 자, 귀족 기병은 일단은 요 개 좋은 스킬, 사기 증가 매라운드당 플러스 1, 요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충격, 누구나 다 있는 이거. 그리고 귀족 기병 같은 경우에 은근 또 잘 모여요, 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기 마케도니아 왕조였나? 그걸 깨면은 30장을 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모입니다, 귀족 기병이. 자, 그 다음 윙드 후사르. 자, 윙드 후사르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부터 이미 갖다 버리라는 게 나왔죠. 다만 여기 충격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되면 성전이랑 섞어서 쓰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전 쓰느니 귀족 기병 쓰지. 후사르 쓰느니 귀족 기병이 이때쯤 되면은 레벨이 한 10 정도는 올라가 있겠죠. 이게 뚫릴 쯤은 그냥 간지로 쓰는 유닛 그 정도. 그리고 탱크, 완전 탱크죠. 자, 성전기사단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상단 방패가 있어요. 원거리 피해 20% 감소. 이게 있다 보니까 은근히 궁수한테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는데 뭐 어차피 적한테 걸리면은 이 거지 같은 체력 때문에 한 방에 죽는 건 마찬가지긴 해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인점 유닛 데미지 5% 증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쯤은 끼워 넣는 게 좋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돌격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75%인가 하여튼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77인가 하여튼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성전기사단 넣고 오토 돌리면 끝났는데 지금 창병이 상향되면서 많이 약해졌죠. 아무튼 이 군기 요 스킬 하나 때문에 요 스킬과 요 충격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쓰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혹은 철갑 중기병 요거랑 섞어서 쓰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존나게 셉니다. 자, 아무튼 다음, 자, 원거리 보병으로 넘어갈게요. 자, 켈트 돌격자는 스펙이 진짜 거지 같거든요. 거지 같은데 요거 하나 보고 쓰는 애입니다.
공격 소모량 1포인트 감소. 네, 잘만 조합하면은 공격 소모량을 진짜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보고 쓴다고 보시고, 거의 뭐 네, 로빈후드의 전용 유닛으로 쏠쏠하죠. 투창 같은 경우에 진짜 구대기예요. 정면전 모병 근접 기병에 대한 데미지 16% 증가인데, 우리 궁수는 기본 10%예요. 그리고 석궁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고요. 겁나 좋죠. 그리고 목표 부대 20% 방어 무시. 석궁이 굉장히 쇠뇌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자, 그다음 프랑크 도끼 투척병. 네, 투척 도끼. 요것만 봐도 일단 개쓰레기죠. 기병의 공격으로 받는 피해 10% 감소라는데, 창병이 막아줘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돌격 피해를, 어차피 뭐 얘들이 근접 기병이랑 싸울 일은 없으니까 충격 기병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큰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 라벤나 정예 석궁병. 요거 하나 보고 쓰는 거죠. 세뇌도 있고 석궁이랑 요거 요거 두 개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등반 산지. 켈트 돌격자는 추격 3림이고 얘는 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벤나에다가 요걸 쓰면은 뭐 강 빼고는 거의 페널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속사,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로 인디고랑 켈트랑 얘랑 섞고 뭐 이것저것 쓸까 보다 보면은 6연타도 가능해요. 기대 딜량이 6000 가까이 나온다는 입니다. 자, 그 다음 장궁병. 뭐 요거 장궁이 좋기는 한데 데미지 자체 증가는 제일 높아요. 장궁이 데미지 자체는 장궁이 제일 높긴 한데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그게 답니다. 투사로 파견된 유닛 이동력 소모가 플러스 1이 된다는데 정면에 내세울 유닛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AI 같은 경우에는 잘 이동을 그냥 그 자리에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두 대를 맞는 건 똑같아요. 이동력이 제일 구대기인 코끼리조차도 이걸 맞아도 두 방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동력 77 해가지고 14로 두 방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죠. 자, 그 다음 제노아 석궁병. 자, 일단 세뇌가 있다는 거 굉장히 좋고요. 큰 방패, 원거리 피해 50% 감소. 요게 은근히 꿀입니다. 자, 원거리 피해 50% 감소는 궁수 같은 경우에는 이 광역 공격을 발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300의 데미지를 준다고 하면은 이 300의 데미지를 100 이렇게 나눠서 전열 후열에 뿌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데미지를 50% 감소를 시킨다는 거는 굉장한 이득이죠. 여기에다가 뭐 근접 보병의 이 능력, 원거리 피해 15% 감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은 굉장히 안 죽는 굉장히 안 죽는 든든한 국밥 같은 궁병이 됩니다. 근데 아직 레벨이 낮아서 못 쓰고 있을 뿐, 나중에 하나 썰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복자 보병. 네, 훈련 잘됨. 총 좋죠. 장궁이랑 똑같은 능력인데 쇠뇌가 더 좋습니다. 방어 무시가 개사기예요. 이 방어 무시가 진짜 개사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용기병. 최고의 데미지를 발휘. 스판기후 제외. 스판기후라는 게 늪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최고 데미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용기병 같은 경우에는 개 좋은 게 뭐냐면 이속이 10이에요. 이속이 10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궁수들은 이속이 9거든요. 얘는 10이네. 누가 9였더라? 얘부터 9거든요. 대부분 9예요. 이속이 9. 제노아도 9. 장궁병도 9. 그런데 10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속을 10을 준다는 거는 이제 궁수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궁기병 대신에 대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나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 원거리 기병.
원거리 기병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4티어 유닛은 다 특수 유닛이에요. 아무튼 해보면은 자, 낙타 군기병인데 돌격 성공이 왜 있냐? 그러면은 충격 기병을 하나 넣어라 라는 뜻이겠죠. 충격 기병을 하나 넣고 쓰는 낙타 군기병. 예, 낙타 군기병. 그냥 낙타 효과를 가진 군기병이에요. 자, 그리고 중갑 돌격 기병 투창이죠. 일단은 무기 선택이 구대기. 기병의 공격으로 받는 피해 10% 감소. 10% 감소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근접 기병이 만약 붙으면은 20%가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효과가 나올 때쯤이면은 병력이 그냥 대가리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공기병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린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5%의 방어 무시가 있죠. 자, 그리고 캐식. 자, 요거 하나 보고 쓰는 겁니다. 끝났죠? 그 다음 코끼리. 자, 코끼리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 보고 쓰면 돼요. 굉장히 얘도 이속이 8이라는 점이 굉장히 그건데, 코끼리란 그것 때문에 코끼리 낙타 그리고 뭐 근접보병에서 뭐 이런 거 하나를 가져와서 폭발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충격 기병으로 진짜 뚝배기를 갈아버린다던가, 그런 식의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맵룩. 자, 요거 보고 쓰고, 회피율이 개 높습니다. 회피율이 개 높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공수랑 싸우면은 절대 안 져요. 공수랑 싸우면 절대 안 지는 유닛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대충 특수 유닛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요. 자, 특수 유닛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 자, 그러면은 부대를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냐, 어떻게 배치할 건데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부대를 배치하는 거는 제일 센 거를 배치하는 게 좋겠죠. 자, 제일 센 거라고 하면은 역시 일단은 성전 3개. 자, 내가 리처드를 질렀는데 아직 특수부대의 레벨이 애매하다. 그러면은 병사를 뭘 배치해야 될까? 모르겠으면 그냥 3성전 박으면 됩니다. 얘가 제일 세요. 내가 뭔가 아직 부대 레벨이 안 오르고 초반일 경우에는 3성전, 1성전, 2성전 이게 제일 셉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칼로스 같은 경우에는 자, 성전 낙타 9호 이렇게 3마리가 들어갔죠.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은, 자, 낙타의 효과로 사기를 깎고 9호의 효과로 이렇게 하고 성전으로 주디를 넣는 뭐 요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버프, 나중엔 토템으로도 쓸 수 있고요. 요런 식으로 기병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섞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이렇게 1호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성전 존만 게임이에요, 나중에 되면은. 근데 요런 이제 유틸성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적의 사기를 깎는 게 은근히 효과가 크니까요. 사막맵 같은 경우에는 더 크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알프레드 대왕 같은 경우에 자, 창충기예요. 창충기. 알프레드 대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귀족 기병을 넣은 이유는 이 친구의 효과가 귀족 기병을 쓰면은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이긴 하고, 자, 그런데 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넣었고, 창은 왜 넣었냐면은 얘가 일단 장병무기 마스터랑 정면전 보병 전문가가 있죠. 요거 2개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병, 중장 방진 보병 이렇게 넣어서 막는 데 썼고요. 그리고 알프레드 대왕 같은 경우엔 급행군이 있죠. 혼합 편성 부대를 이끌고, 이 급행군이라는 스킬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근접기병 넣으세요. 이속이 11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5% 감소, 데미지 감면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격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래 버티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래 버틴다는 거는 다른 애들 한 방에 죽을 때 얘는 2방에서 3방 정도 버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크누트, 우리 도끼교. 자, 크누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킹 기습병 지휘시 바이킹 기습병이 얘예요. 자, 얘랑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피해 굶주림 요거 때문에 중장도끼병 하나 넣었고요.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은근 깨알같이 많이 떨고요.
이게 선제 공격으로 때린다는 게 뭐냐면은 적이 얘가 때릴 때 체력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딸피일 때 얘가 때리면 반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맞아요. 그래서 얘가 생존율이 은근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기한. 바람기한 설명할 거 없이 개 좋은 유닛이죠.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도 급행군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근접 기병은 안 넣었지만 맘루크 군기병을 하나 넣어서 이속 보정을 받았죠. 사실 맘루크 대신에 라벤나 넣어도 돼요. 켈트 돌격자가 10이다 보니까 맘루크 대신에 켈트 돌격자를 넣어도 되고, 중장 방진 보병은 이 친구의 전속 병력이기 때문에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벨리사리우스는 군단 창병을 쓰면은 데미지 증가가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대충 맞춘 거예요. 이러면은 삼림, 산, 그리고 강, 모든 지형에 대해서 이동력이 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죠. 한 번에 3칸씩 가니까, 3칸 내지 2칸씩 가니까 굉장히 좋아요. 자, 살라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킹타, 낙타가 들어가죠. 살라딘 좀 애매한 장군이긴 해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장군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 도끼교 1인자. 자, 북유럽 중장도끼병 지휘시 데미지 증가하기 때문에 북유럽 2개 넣어줬고요. 바이킹 급습자는 왜 안 넣으시죠? 라고 하는데, 바이킹 급습자는 데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북유럽부터 개세집니다, 진짜. 그리고 바이킹 급습자의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기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얘들이 사기 다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미 전멸이에요. 자, 그리고 올가 같은 경우에는 양손검사 하나 넣었죠. 양손검사 하나 넣고 중장방진, 그리고 튜턴. 얘는 오로지 방어예요, 방어. 그러니까 창병을 넣은 장군들을 있죠. 창병을 넣은 장군들을 먼저 공격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창병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공격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창병을 앞에 세워놓고 적이 먼저 때리길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어려움 난이도부터는 다 갈려버려요. 자, 그리고 유스 같은 경우에는 중갑 돌격기병 지휘시 그건데, 예, 요게 있는데 그냥 대충 올려놨어요. 대충 그냥 빨리 가라고,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로빈훗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왜 없어졌냐? 자, 로빈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호기사나 튜턴기사 요걸 하나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로빈훗이 이제 앞에 창병이나 보병을 넣으면 시나리오용 장군이 되는 거고요. 창병이나 아니면 궁수, 3궁수, 만약 궁수를 3개를 넣거나 그러면은 시나리오용 장군이 되는 거고, 근접기병을 하나 넣으면은 이제 정복용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랄드, 이렇게 하랄드도 도끼맨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르세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나르세스도 급행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수위 창병 하나를 쓰고, 그리고 구어기다단 맘루크 군기병으로 이속 11의 효과를 받으면서 산림에 대해서 그걸 막았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어디 좋은 거 없나? 자, 만약에 이제 자파 전투, 이 솔로몬 보물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어디 창병 많은데 없나?
아르소프 전투 이쪽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창병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창병들이 있으면은 이런 엘프레드 대왕 같은 친구, 창병이 있는 친구로 있죠. 이렇게 그냥 갖다만 붙여만 놓습니다. 그리고 뭐 반격 데미지 증가 이렇게 놔두시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창병들끼리의 싸움은 먼저 때리는 사람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병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가 안 부딪히는, 우리가 먼저 안 치는 방향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전투를 이어나갈 수 있죠. 내가 때리면은 항상 더 많이 딸는 것 같아. 그거는 무조건 내가 창병을 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병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궁수들이 있는데, 자, 이 궁수들을 상대하는 거는 군기병들입니다. 이 궁수들을 상대하는 건 군기병들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은, 자, 여기서 우리가, 궁수가 보면은, 자, 궁수가 보면은, 정면전 보병이랑 근접기병에 대한 데미지가 증가하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이 창병을 쳤다가는 궁병이 대가리가 깨져버려요. 왜냐면은 나중 얘들은 그나마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괜찮은데, 얘들은 레벨이 좀 낮죠. 근데 나중에 레벨이 높은 친구들이 오면은, 어려움으로 가시면은, 자, 어려움으로 갔죠. 어려움으로 가시면은 얘들의 레벨이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얘들의 정면전 확률도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 친구들의 정면전 확률 역시 레벨 10이 된 만큼 54%, 아까 49%에서 54%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 정면전 효과로 인해서 뒤에 궁수들이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수가 얘들한테 세니까 여기다 들이받는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정면전이 터지는 순간 왜 안 터져? 자, 정면전이 터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더럽게 안 터지네. 아무튼 정면전이 터지는 순간에 뒤에 궁수들이 그대로 갈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궁수로 진짜 창병진을 뚫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기병은 내가 궁수로만 이걸 해주고 때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면전 한번 터져라. 이씨,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야, 50%가 이렇게 안 터져? 필요할 땐 존나 안 터지네. 저기요? 아니, 씨발. 야, 이건 아니지. 다시 안 해. 아무튼 간에 여기 있는 이 창병들이 정면전이 터지면은 요 후열에 있는 궁수에게까지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딱히 표기가 잘 안 되지만은 이 유럽전쟁 7에서도 체력이 깎인, 반피 이상 깎인 아군은 데미지 감소가 그만큼 일어납니다. 이지테크 게임들 전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만약에 내가 이 창병진을 이렇게 뚫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궁수가 있으면은, 궁수 앞에 뭔가 전열에 뭔가 세워놨으면은 과감하게 그냥 해고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고를 하고 그냥 이렇게 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두드려 맞진 않거든.
아무튼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콥스 포드 전투.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병들이 있잖아요. 기병들. 이 기병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충 뭐 아무거나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자, 이 기병들 같은 경우에는 반격 데미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 기병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병들은 선빵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저기 옵니다. 저기 오면은 이 기병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빵을 갈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세거든요. 선빵을 갈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병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창, 궁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창창충 여기 창창충이 있는데 자,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근접 기병 궁수로 뚫으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궁수로 건드렸다가 정면전이라도 한번 터지는 순간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정면전이 되게 안 터지네요. 걔 머쓱하게 정면전 안 터지는 거 봐. 아무튼 자,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 구성을 이제 궁수들 같은 경우에 창궁궁이 기병을 잘 막아주는 역할이지 창병을 잘 잡는 역할은 아닙니다. 창병을 잡고 싶으면 궁궁궁을 넣으셔서 창병만 두드려 팰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대충 제 병력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병력 구성을 할지 그리고 전투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간단히 알려만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병과별 상성에 대한 정리는 전편에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서 병력을 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제가 티어를 정리해 드리자면은 자, 1티어 바람기한 요것도 1티어 요거 두 개 1티어예요. 완전 쌉 1티어. 자, 정면전 보병 지금 당장 스위스 창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위스 창병이 넘사벽 1티어긴 한데 요게 없다고 치면은 요게 최고 1티어입니다. 1티어, 2티어 요 두 개가 최고 1티어고 요것도 중장 방진도 괜찮다. 근접 기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천상계고 나머지는 요거 두 개 낙타랑 코끼리 정도 쓰면 좋다. 그리고 충격 기병 여기 천상계고 두 번째로 좋다는 거는 여기 요 친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거리 보병 여기 천상계 지금 당장의 천상계는 얘예요. 라벤나 퍼주는 것도 많아가지고 라벤나 레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보병은 켈트 돌격자랑 쇠뇌병만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원거리 기병 여기 천상계가 있죠. 천상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또이또이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대로 하시면 돼요.